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한 여성이 노숙자들 텐트를 뒤져가며 울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약에 쩌든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좀비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 여성에게 다가가는 한 한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한국인 남자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나고 자란 루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도시로 매년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높은 곳이고 물가도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바로 기후 때문이에요. 실리콘밸리의 발전은 이 지역의 온화한 기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연중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는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밀한 작업 환경을 제공했죠. 또한 이런 쾌적한 기후는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데 한몫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 중 구글, 애플, 메타, 엑스 등의 본사가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으며 시내에는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 기터브, 유비소프트, 핀터레스트, 트위터 등 수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어요. 또한 전 세계 벤처, 스타트업 투자 자본이 몰리는 곳이고 미국에 들어온 모든 벤처 캐피털 투자의 50%가 샌프란시스로 몰린답니다. 저는 이런 멋진 도시에서 살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단 생각과 한국이 궁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을 바꿔준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지금은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곳에서 IT 회사를 다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최첨단 기술의 중심지에서 자랐고 주변에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넘쳐났죠. 학교에서도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술과 혁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어요. 그래서 약 10년 전 두 분은 과감히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시고 실리콘밸리 근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부모님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 가족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죠.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더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저희 집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점점 더 바빠지셨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잘 될수록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커져갔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자주 드시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IT 회사들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면서 부모님의 사업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팬데믹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재택근무가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부모님의 사업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빚은 점점 늘어갔고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결국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사무실과 상가의 렌트비를 밀려 내쫓기는 상황에 이르렀죠. 부모님은 사업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부모님은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되셨고 어느 날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알코올 의존증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두 분은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죠. 저는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었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약 중에서도 펜타닐이라는 가장 강력한 마약까지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갔어요.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았죠. 넓은 집은 작은 아파트로 바뀌었고 주말 여행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는 학교를 옮겨야 했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은 끝이 났고 제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저희 부모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죠.
한때 활기 넘치던 도시의 거리는 이제 텅 빈 상가들로 가득 찼어요. 경제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마치 유령 도시가 된 것 같았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까지도 35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철수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는 단순한 한 매장의 폐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적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빈 상가들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모습은 급격히 변해갔어요. 한때 번화했던 거리에는 이제 노숙자들의 텐트가 줄지어 서 있었죠. 화려했던 쇼윈도 대신 천막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은 저희 부모님도 그 노숙자들 중 한 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때 이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돈을 모았던 분들이 이제는 그 같은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게 된 거죠. 현실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부모님은 점점 더 강한 약물에 빠져드셨어요. 대마초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더 강력하고 위험한 마약으로 바뀌었죠. 결국 집에 있던 돈을 모두 들고 나가 스스로 노숙자가 되어버리셨어요.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부모님을 찾아 나섰어요. 한때 제가 두려워하고 피하던 곳들,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과 마약이 거래되는 위험한 장소들을 돌아다녔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꼭 부모님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거리를 헤매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겪었어요. 한때 성공했던 사람들이 약물 중독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 중 누군가가 저희 부모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누군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잡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마약을 거래하러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을 찾으러 온 건데 저에게 판매를 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도망치려 했어요.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는 너희를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분의 말을 곧바로 믿지 않았어요. 이미 마약으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었고 그런 곳에서 만난 모든 어른들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분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한국인 목사님이셨죠. 그분의 눈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리의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하지만 너 같은 어린아이가 이런 위험한 곳에 있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목사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천천히 부드럽게 제게 물으셨죠.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된 거니?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있을 시간인데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목사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부모님의 사업 실패부터 마약 중독, 그리고 제가 거리에서 그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너와 내 부모님을 돕겠어. 함께 해결해 나가보자꾸나. 그 순간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분들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찾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목사님은 제게 손을 내미셨어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자. 따뜻한 음식도 먹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목사님과 함께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치 내 딸 같아 보여.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내 부모님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말씀에 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목사님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사모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어서 와라. 편하게 쉬어라. 그 말씀에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제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부부의 자녀들이었죠. 그 가족들 사이에 있으니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웠죠.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옛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한때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식사 후 목사님의 둘째 딸인 미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미나야. 우리 동갑이래. 친구하자 미나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어요. 그녀는 정말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아이였어요. 가족들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보였죠. 반면에 미나의 언니인 민정은 조용한 편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참 진지해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민정은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하는 언니였어요. 이 가족들 사이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우리 가족도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제 부모님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이 가족들과 함께라면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미나와 민정, 이 두 자매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 부부는 저에게 학교에 갈 것을 추천하셨고 저는 민폐인 걸 알지만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죠. 저와 미나는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영혼의 단짝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이상하게 말도 잘 통했고 특히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제 어두운 상황을 밝혀주는 빛과 같았죠. 미나는 학업 면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언니인 민정이 조용하고 학구적인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미나에겐 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뛰어난 패션 감각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넘쳤거든요. 그래서인지 미나 주변엔 항상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미나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유튜브라니 지금 제 상황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학업도 힘든데 거기에 유튜브까지. 게다가 저는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었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미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넌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난 내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지 알아. 우리가 함께하면 멋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미나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지금 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부모님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채널이라면 어쩌면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생각해 볼게 제가 말했어요.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미나에게 해보자 라고 답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미나는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죠.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콘텐츠 제작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미나의 특기를 살려 패션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죠. 옷이나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미나의 센스와 제 서투른 리액션이 어우러져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대박이 날 리는 없었죠. 조회수도 많지 않고 반응도 미미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영상을 올렸어요. 일주일에 2개씩 꾸준히요.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소한 변화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문득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나야, 우리 한국 음식 먹방 한번 찍어볼까?
제 제안에 미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 음식이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목사님 댁에서 먹어본 한국 음식들 정말 맛있거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어. 미나는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근데 우리 채널이 패션 유튜브인데 갑자기 먹방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한 번만 해보자. 새로운 시도잖아. 제가 열심히 설득했죠. 그리고 네가 먹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한국 사람이 아닌 내가 처음 먹어보는 모습이 더 신선할 거야. 결국 미나도 동의했고 우리는 신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세팅하고 조명도 맞추고 첫 먹방의 주인공으로 고른 음식은 바로 짜장라면이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해. 라고 말할 정도로 저를 놀라게 했던 음식이거든요. 카메라 앞에 앉아 라면을 끓이는 순간부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죠. 그리고 드디어 첫 입을 먹는 순간 오마이갓, 이게 뭐야? 너무 맛있잖아.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감탄사에 미나도 깜짝 놀랐어요. 진심 어린 제 반응에 미나도 같이 웃으며 즐거워했죠. 그렇게 우리의 첫 먹방 영상이 탄생했어요.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솔직한 감동이 전해질까?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우리는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대화를 했죠. 다음엔 뭘 해볼까? 김치찌개? 아니면 비빔밥? 우리는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민정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루나, 미나, 빨리 와봐.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지?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언니? 미나가 물었어요. 너희 영상 미쳤어. 민정 언니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우리는 곧바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짜장라면 먹방 영상의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리고 있었고 구독자 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와, 이게 정말 우리 영상이야?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 최고야. 나도 저라면 먹어보고 싶다. 루나의 반응이 너무 귀여워. 더 많은 한국 음식 리뷰해줘. 이 영상 보고 바로 한국 라면 사러 갔어요. 진짜 맛있네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루나야, 내가 해냈어. 미나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 아이디어가 대박을 친 거야. 우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며 방 안에서 뛰어다녔어요. 이 한 번의 성공으로 우리 채널은 수익화 기준을 달성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의 멋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도움을 이제 제가 다시 세상에 나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메신저가 된 것 같아 무척 뿌듯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컨텐츠 방향을 다시 잡아 한국 문화 콘텐츠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한국 문화 콘텐츠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 리뷰 콘텐츠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처음에는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드라마를 해석하고 숨겨진 한국 문화의 의미들을 설명했죠. 예를 들어 달고나 게임이 한국의 추억의 간식이라는 점, 그리고 각 게임들이 한국의 전통놀이에서 유래했다는 점 등을 소개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댓글란은 열기로 가득 찼죠. 와,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한국 문화가 정말 깊이 있네요. 루나 덕분에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 가고 싶다. 다음은 사랑의 불시착 리뷰해주세요. 북한 문화도 궁금해요. 이 반응에 고무되어 우리는 더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리뷰하기 시작했어요. 태양의 후예를 리뷰하면서 한국의 군대 문화와 의료 시스템을 소개했고 도깨비로는 한국의 전통 신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를 설명했죠. 특히 미스터 션샤인을 리뷰할 때는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근대사와 독립운동, 그리고 그 시대의 복식과 생활상을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이 영상은 우리 채널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루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역사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줄 몰랐어요. 다음 휴가는 꼭 한국에 가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보고 싶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한복과 전통 건축,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노력 덕분인지 채널 구독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구독자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수익도 꾸준히 올랐어요. 우리는 이 수익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더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목사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루나야, 내 부모님 소식을 알게 되었단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어디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요? 목사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침묵이 제 불안을 더 키웠죠. 어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부모님 어디 계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목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루나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목사님의 슬픈 표정을 보니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유일한 가족을 잃었다는 현실과 그들이 마약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유튜브 활동도 잠시 중단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을 급하게 삭제하는 걸 봤어요. 무슨 댓글이었어? 제가 물었죠. 미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한국 문화를 비방하는 악플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며칠 후 미나가 잠깐 외출한 사이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유튜브 댓글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 유튜버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였대. 마약 중독자의 딸이 무슨 자격으로 문화를 소개해? 아마 영상 찍을 때도 마약하고 찍을 거야.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겪는 고통인가 싶었죠. 그때 미나가 돌아왔어요. 아, 폰 두고 갔네. 루나, 괜찮아? 제 얼굴을 본 미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루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미나는 당황한 듯 저를 안아주었죠. 루나, 제발 말 좀 해봐. 무슨 일인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미나의 품에 안겨 흐느낄 뿐이었죠. 제 과거, 부모님의 비극,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압도했어요. 그 순간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전파하고 싶은 제 진심이 이렇게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죠. 미나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죠. 저는 미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미나야, 우리 이제 유튜브는 그만하고 마약 중독자나 홈리스들을 돕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 내 아버지처럼 말이야. 미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야, 루나.
우리는 그동안 모은 유튜브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제 결정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죠. 루나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인 가정에서 받은 사랑과 보살핌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넘쳤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저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운영했던 한국 문화 유튜브 채널과 봉사활동 경험이 인정받아 특별 장학금을 받게 된 거죠. 이 장학금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한국 문화 홍보와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만든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리는데 기여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심사 과정에서 제 스토리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요. 한국인 가정에서 받은 사랑으로 인생이 바뀌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헌신했던 제 이야기가 장학금의 취지와 잘 맞았던 거죠. 이 장학금 덕분에 저는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불어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 교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양국 간의 이해를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대학에서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더 전문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수업 중에 한국의 선진적인 복지 정책들을 배울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주말마다 목사님, 미나와 함께 캘리포니아 곳곳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제일 보람 있어요. 김치 나눔 행사, 한국어 교실 운영,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한국의 따뜻한 정문화를 전파하고 있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한국인 가정의 사랑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제 인생의 어두운 과거조차도 지금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한국 문화에서 배운 정과 나눔의 정신으로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배운 진정한 삶의 가치니까요.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은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주 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조만간 저는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항상 목사님 가족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루트나 꼭 가봐야 할 곳들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루나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루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루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의 멋진 관광지들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루나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